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이제 7주차 수업 들어가게 할게요. 7주차 수업은 비교 측정, 내경 측정, 그리고 각도 게이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맨 처음에 이제 측정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길이 측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 내경 측정 전까지가 길이 측정이에요. 그리고 각도 게이지부터가 이제 각도 측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각도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마 8주차 혹은 9주차까지 하면 각도 측정도 끝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내용은 끝난 겁니다. 사실 정밀 측정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정밀 측정 교과목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뭐 끝까지 다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60점만 넘으면은 합격이잖아요. 물론 이제 정밀 측정 교과목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점수가 좀 잘 나오면 좋지, 한 80점 정도가 나오면 상당히 좋겠죠. 예, 그러려고 하더라도 각도 측정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80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온 걸 다 맞춰야 되겠지만서도요. 그만큼 측정의 기초랑 길이 측정하고 각도 측정 분야가 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왜 이렇게 뭔가가 많이 있을까요? 위에.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미리 좀 정리를 하고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비교 측정, 내경 측정, 각도 게이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길이 측정인데요. 비교 측정인데요. 비교 측정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냐면 인디케이터라는 거 있었죠. 앞에 측정기의 종류에서 인디케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거였나요? 예,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용 측정기, 이것을 인디케이터라고 불렀어요. 뭐 테스트 인디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얼 게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측정이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로 측정기에서 비교 측정용 측정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인디케이터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우리 옆에 페이지를 가서 우리 작은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요 인디케이터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 비교 측정기입니다. 두껍네요. 측정기 인디케이터죠. 자, 종류가 좀 몇 개 돼요.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비교 측정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이용을 했느냐, 어떤 거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이런 물리적 분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환 혹은 측미기, 비교 측정기는 다른 말로 측미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측미기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세하게 측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측미기, 측정을 한다, 미세하게. 그래서 측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아주 작은 흔들림을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줘야 되겠죠. 사람이 그 작은 흔들림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변환 확대 변환 확대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변환 확대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측정기가 누구냐, 그래서 그런 측정기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물리적인 분류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기계적 방식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측정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어를 이용을 하는 애가 있어요. 누군지 기억 나실까 모르겠네요. 기어를 이용을 해서 변환 확대시키는 장치, 다이얼 게이지 있었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가 기어를 이용을 해서 변환 확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를 이용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레버라고 하는데 레버는 다른 말로 지렛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확대시켜주는 변환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측정기.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이것부터 얘기할까요? 이름 들어본 거 테스트 인디케이터 써보셨죠? 이거 기초 측정 실습에서도 써보셨을 텐데 하이트 게이지에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다이얼 게이지처럼 생긴 거. 예, 이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테스트 인디게이터고요. 이 테스트 인디게이터가 예전에는 이 테스트 인디게이터랑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는 게 미니미터라는 게 있었어요.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아주 오래전에 썼던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르도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르도 테스터. 예, 마찬가지로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문제는 얘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를 사용하는 거 말고요. 또 박판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박판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얇은 판. 얇은 판을 사용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크로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예, 이름 어마무시하죠. 미크로케이터.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쨌든 이 미크로케이터라는 게 박판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확대시켜주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좀 자를까요? 예.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자, 기어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레버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얇은 판을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어떤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광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광학적 방법이에요. 광학적 방법이라는 건 다시 말로 해서 빛을 이용하는 거죠. 빛을 이용해서 보는 거. 자, 빛을 이용해서 확대시켜서 보는 비교 측정기가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뭔가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크게 본다, 빛을 이용해서 크게 보는 측정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투영기가 가장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근데 투영기는 아시겠지만 비교 측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영기는 여기에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투영기는 아닙니다. 자, 뭐가 있느냐? 비교 측정기 중에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는 게 옵티미터라는 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옵티미터. 그 다음에 울트라 옵티미터. 그 다음에 미크로 룩스. 자, 이런 것들이 빛을 이용을 해서 확대시켜서 보는 측정기예요. 확대시켜서 보는 측정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영기는 비교 측정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간섭에 의해서 무지개 모양이 나오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하는데,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간섭 측믹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이 빛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측정기들이에요. 광학적인 방법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그런 측정기들입니다. 자, 선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체를 이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유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틀릴까요?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봐. 자, 유체를 이용해서 뭔가 확대시켜 주거나 그런 애들. 자, 일단 유량이나 아니면 압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비교 측정기가, 우리 공기 마이크로미터 배웠었죠? 공기 마이크로미터. 공기 마이크로미터 유체 이용을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기 마이크로미터가 여기에 속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다음 렉처에 나오든가요? 다음 주차에 나올 건데 기포관을 이용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기포관이요. 자, 기포관을 이용한 측정기 기억나실까요? 모르겠네요. 수준기가 있습니다. 아마 실습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수준기가 기포를 이용한 거고요. 자, 이거 두 개가 유체를 이용하는 측정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적 방법.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죄송해요. 자,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는 거.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는 측정기. 전기적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저항을 이용하거나요. 아니면은 인덕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커패시터. 뭐 측정기나 콘덴서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볼트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볼트미터라는 거. 그 다음에 일렉트로 리미트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 마이크로미터. 공기 마이크로미터랑 마찬가지로 전기 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관식 측미기. 이런 것 등등이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좀 종류가 많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기계적인 방법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 테스트 미니미터나 오르도 테스트나 미크로케이터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에서 확대를 시켜주는데 옵티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영어 옵티컬. 옵틱이라는 말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옵티컬은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이용을 한 걸, 뭐 렌즈라든가 그런 것들은 옵티컬이라는 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옵티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들어보셨죠? 럭스. 예,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 게임. 예, 그 롤에서 보면 럭스가 있잖아요. 럭스가 빛을 사용하죠. 예, 럭스가 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의 단위는 룩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똑같습니다. LUX, 럭스하고 룩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룩스라는 말이 나오면 아, 빛을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뭐 간섭 현상은 간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고요. 전기는 아무래도 좀 전기적인 의미가 들어요. 볼트, 일렉트로, 전기, 전자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 전기적인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측정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미니미터는 뭐 이용하는 거였어요? 미니미터는 레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옵티미터는 빛을 이용하는 거죠. 빛을 이용해서 확대시킨 거 맞는 얘기고요. 다이얼 게이지는 기어 이용하는 거, 마이크로미터는 마이크로미터는 사실은 비교 측정기는 아니죠. 마이크로미터는 비교 측정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앞에 마이크로미터 단원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맞기는 맞는 얘기죠. 그러면 미니미터는 전기 용량이 아니라 뭘 이용하는 거라 했어요? 아까 레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 레버를 이용하는 거, 미니미터, 그 다음에 오르도 테스터, 테스트 인디게이터였습니다. 미니미터 해주시면 될 거고요. 뭐 레버 또 나왔네요. 미니미터 똑같은 문제를 왜 겹쳐서 나왔을까? 제가 정리를 잘못했나 봐요. 자,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옵티미터는 빛을 이용하는 거고요. 옵티란 말 들어갔잖아요. 다이얼 게이지는 기어를 이용하는 거고, 마이크로미터는 나사를 이용하는 거였었죠. 뭐 똑같이 광학식 확대, 빛을 이용해서 확대시켜주는 장치. 예, 미크로룩스, 간섭 현미경, 옵티미터, 울트라 프로젝트 미터 나왔는데요. 간섭 현미경은 예, 아까 나왔었죠. 간섭 현상을 이용하라는 거죠. 확대가 아니라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울트라 프로젝트 미터 우리 안 했었는데 프로젝터 우리 그 빔 프로젝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시켜서 보는 거. 5번 유체를 이용한 거 수준기. 예, 수준기죠.
볼트미터는 전기 이용하는 거고요. 미니미터는 아까 레버, 볼트미터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가사편미경은 빛을 이용하는 거죠. 길이 측정 방법 중에서 6번 문제입니다. 게이지 블록 등을 이용해서 기준치수를 설정한 후에 기준치수와의 차이값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 기준치수가 있고 기준치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비교 측정이죠. 그래서 비교 측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요. 7번 문제 볼게요. 비교 측정. 비교 측정은 우리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비교 측정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측정도 쉽고 빠르고 간단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 치수의 종류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틀린 것을 찾으시오라 했네요. 높은 정밀도로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다이얼 게이지, 공기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비교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오케이. 측정 범위가 넓어서 아니에요. 비교 측정기는 대부분 짧으면 1mm, 길어봐야 한 10mm 이내입니다. 그래서 측정 범위가 넓다, 틀린 거예요. 공작기계의 정밀도 검사에도 이용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비교 측정기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측정기, 길이를 측정을 하는 기계를 측정기라고 하죠. 이 측정기는 대형, 자동,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겁니다. 대형이고요. 자동 마이크로미터예요. 직접 측정기입니다. 비틀린 박편을 이용하는 거 이름 무시무시한 거 있었잖아요. 미크로케이터. 그래서 미크로케이터. 비교 측정기가 아닌 것은 비교 측정기가 아닌 것 전기 마이크로미터, 공기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아니라 그랬죠. 전기 마이크로미터는 전기 이용하는 거,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공기를 이용한 인디케이터 종류였습니다. 그루브 마이크로미터는 홈의 폭을 측정하는 진짜 마이크로미터예요. 직접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배우는 비교 측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네요. 내경 측정이에요. 내경 측정인데 우리 내경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경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들 종류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린더 게이지가 일단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일단 종류로 한번 나눠 볼까요? 우리 내경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자, 일단 첫 번째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내경을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들이 일단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측 마미에는 마이크로미터에는 단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캘리퍼형이 있고 그 다음에 3점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측 마이크로미터였고요. 물론 당연히 3차원 측정기라든가 이것도 내경을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죠. 버니어 캘리퍼스도 내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도 내경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가 내경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외에는 사실은 측정기도 내경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직접 측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측정을 할 수 있는 비교 측정으로 내경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제목에 나온 실린더 게이지. 실린더 게이지가 내경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린더 게이지 말고 내경 측정에 가장 특화된 거 공기 마이크로미터. 가장 내경 측정에 특화되어 있죠. 공기 마이크로미터 하면 일단 내경 측정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애매한데요. 직접 측정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거는 바로 재니까 비교 측정은 아닌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텔레스코핑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게이지류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를 이용해서 내경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일단 플러그 게이지, 한계 게이지 중에서 플러그 게이지 이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봉 게이지, 그 다음에 태보 게이지, 이런 것들이 다 게이지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핀 게이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핀 게이지는 뭐 뒤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간접 측정을 이용을 해도 가능하고요. 뭐 보통 강구 이용해서 간접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경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500mm 내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있어요. 게이지 블록이나 다이얼 게이지는 당연히 안 되죠. 내경을 측정을 할 수 없고요. 자, 플러그 게이지가 여기 플러그 게이지가 나와져는 있습니다. 근데 플러그 게이지는 말 그대로 게이지류거든요. 이 게이지류는 아무래도 직접 측정이나 비교 측정을 하는 장치들보다는 단점이 있어요. 뭐다? 게이지니까 실제 치수는 모르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 치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 플러그 게이지보다는 실린더 게이지가 맞는 답이 되실 거예요. 자, 2번이에요. 다음 중 내경을 측정할 수 없는 것, 실린더 게이지, 공기 마이크로미터, 필러 게이지. 필러 게이지는 나중에 게이지 단원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는 틈새 게이지입니다. 틈새 측정하라는 거예요. 틈새를 측정하는 측정기고요. 텔레스코핑 게이지 말씀드렸었죠. 3번에 안찌름을 측정할 수 없는 측정기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스몰홀 게이지, 센터 게이지, 실린더 게이지, 텔레스코핑 게이지. 모르는 게 두 개 나왔네. 스몰홀 게이지. 홀 뭐예요? 구멍이잖아요. 스몰홀 게이지, 작은 구멍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내경 측정을 하는 거 되겠죠. 게이지입니다. 물론 한계 게이지 종류예요. 센터 게이지는 아니죠. 센터 게이지는 선반 아시죠? 그 원형으로 깎아주는 공작기계 선반에 잠시만요. 선반 바이트죠. 선반 바이트의 중심각을 측정을 하는 거, 이것을 센터 게이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게이지 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에서 내경 측정용 측정기의 0점 조절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경 측정용 측정기의 0점 조정, 그러니까 교정이나 세팅하는 거,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측정기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0점 세팅을 하는데, 세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표준 내경이 필요하겠죠. 표준 링이 필요하겠죠. 표준 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스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그란 링이 필요하죠. 근데 이 치수는 정확하게 맞아야 돼. 정확하게 뭐 10.000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그러니까 링계의 게이지 블록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스터링 게이지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경을 측정을 하는 애들이지 0점 조정을 하는 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린더 게이지나 텔레스코핑 게이지나 스몰홀 게이지는 다 마스터 링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요. 마스터 링이라고 보통 부르죠. 게이지만은 빼고요. 자, 뭐 간단하게 내경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게이지, 각도 측정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각도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 각도 게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각도 게이지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도 게이지 블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거하고 요즘 쓰던 건데, 옛날에 쓰던 거는 요한슨식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쓰는 거는 MPL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 게이지 블록은 요한슨식하고 MPL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일단 요한슨식은요 49
49개조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85개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9개가 한 조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85개가 한 조합이 돼서 무언가를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이 5분까지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작게 하면 5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요한슨식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밀착이 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별도로 홀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더가 필요하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밀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홀더를 가지고 조합을 할 때 홀더를 가지고 해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얼 게이지랬다. 게이지 블럭은 우리 밀착해서 어떤 치수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치수를 밀착을 해서 만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별도의 홀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MPL식은 당연히 밀착이 되겠죠. 12개조입니다. 훨씬 적어요. 요한슨식은 49개 아니면 85개조 가지고 5분까지 만드는데 MPL식 같은 경우는 2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2분까지. 그러니까 뭐 도분초 얘기할 때 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분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밀착이 가능해요. 좀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슨식은 얇아요. 그리고 MPL식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밀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면이 상당히 반짝반짝이죠. 밀착 가능할 정도면 얼마나 면이 고르겠어요. 표면 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광학적인 반사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테이블 같은 데다 넣어서 뭐 각도가 맞는지 인덱스 테이블에 각도가 맞는지 그런 것들 측정을 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뒤쪽에서 오토콜리메이터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MPL식 각도 게이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 했습니다. 예, 정밀도 더 높죠. 당연히 MPL식이 요한슨식보다 정밀도 높아요. 요한슨식은 5분까지, MPL식은 3분, 2분, 3분, 3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49개조 또는 85개조를 홀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2개조다라고 그랬었죠. 2번이 답이네요. 게이지나 지금 및 공구 제작 및 검사에 활용이 되고요. 앵글 게이지를 블록해서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2번 이게 뭘까? 눈금 원판하고 두 개의 고든자. 두 개의 고든자로 이루어져서 두 면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각도 정규라고 부릅니다. 각도 정규라고 해야 돼요. 뭐 말 그대로 그냥 각도기예요. 기계적 각도기입니다. 혹은 만능 각도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각도 정규라고 합니다. 자, 각도 정규는요, 생긴 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판이 하나 있어요. 두 개의 판이 있다 그랬죠?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면이 이 면이 하나의 측정면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이 하나의 측정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 각도를 측정을 하는 이게 각도기고요. 맞는 각도기고요. 여기 눈금이 있는데 이렇게 눈금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눈금 읽는 법은 버니어 캘리퍼스 읽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게 부척이고요. 이게 본척이에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법과 동일하게 읽어주면 되고요. 이때 본척하고 부척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판 23도를 12등분한 게 있어요.
원판 23도를 그러니까 본척 23도를 부척이 12등분하는 게 있어요. 얘는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냐면 5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원판 23도가 아니라 19도예요. 19도를 몇 등분하냐 하면은 20등분한 게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3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각도 정규 혹은 기계적 각도기 혹은 맞는 각도기예요. 맞는 각도기 여기 있네요. 그래서 4번 답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3번 하기 전에 혹시 맞는 각도기에 대한 문제가 또 없네요. 맞는 각도기에 대한 문제가 더 없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우리 테이퍼거든요. 테이퍼량 계산하는 거는 우리 페이지를 좀 옮겨서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뒷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테이퍼 측정. 테이퍼라는 거는 결국은 꽃갈콘이죠. 원뿔으로 생긴 거, 원뿔 혹은 원추 이런 것을 테이퍼라고 불러요. 이렇게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런 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그 공구, 절삭 공구, 특히 엔드밀이나 밀링이나 아니면은 드릴, 절삭 공구 꽂는 척 같은 경우는 테이퍼가 나져 있죠. 그래서 그 테이퍼량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돼요. 그래서 테이퍼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테이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두 가지죠.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 원추 테이퍼입니다. 끝이 뾰족한 테이퍼를 원추 테이퍼라고 불러요. 끝이 뾰족한 테이퍼입니다. 그래서 끝이 뾰족한 테이퍼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물론 요 끝은 왼쪽은 원형인데 그냥 단면으로 그린 겁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때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가 1입니다. 그랬을 때 1이 됐을 때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까지 거리를. 자, 그 다음에 요 바닥면의 지름, 바닥원의 지름을 d라고 하고요.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요건 정의인데요. 테이퍼량을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테이퍼량은 수평 변화량분의 수직 변화량에 의해서 테이퍼량은 x분의 1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수평으로 얼마만큼 간 거, 수평으로 간 거리분의 수직으로 변한 거리. 수평으로 x만큼 갔을 때 수직은 1이었잖아요. 그래서 x분의 1로 정의가 내려져요. 아니면 수평으로 l만큼 가면 수직으로는 d만큼 변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뭐라고 쓸 수 있냐 하면은 l분의 d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l분의 d.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자르면요. 요 각도는 2분의 알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직각입니다. 거리는 d죠. 자, 요거는 2분의 d예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그대로 d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저기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탄젠트 2분의 알파 값은 이거는 d분의 2분의 d. 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d가 아니죠. l이죠. l분의 2분의 d.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으로부터 죄송해요. 자꾸 흔들리네. 이것으로부터 l분의 d 값은 2 탄젠트 2분의 알파. 그래서 얘는 2 탄젠트 2분의 알파. 자, 이게 테이퍼에 관한, 원추 테이퍼에 관한 식이에요. 뭘 구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알파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 원추가 아니죠. 원뿔이에요. 원뿔 테이퍼, 원추 테이퍼. 끝이 뾰족하지 않은 테이퍼, 원추 테이퍼. 자, 원추 테이퍼는요. 이렇게 왔다라고 해볼게요. 뭐 끝으로 끝까지 가면은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근데 중간에 잘랐습니다. 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큰 길이를 라지 D라고 할게요. 작은 거를 스몰 D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D라고 하고요. 전체 길이는 똑같이 L이라고 주죠. 마찬가지로 각도는 알파였습니다. 각도는 알파예요. 그러면 수평 변화량분의 수직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수평 변화량분의 수직 변화량이니까 테이퍼량은 똑같이 정의가 내려집니다. 원래 테이퍼량은 기호는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x분의 1이고요. 자, 얘는 수평 변화량 L분의 수직 변화량은 자, 잘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죠. 그러면 결국은 수평 변화량분의 수직 변화량이니까 요 수직 변화량은 라지 D에서 스몰 D를 뺀 것만큼이 변한 거예요. 그 스몰 D만큼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 D에서 스몰 D만큼을 뺀 게 테이퍼량이 되는 겁니다. 라지 D에서 스몰 D만큼을 뺀 거.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똑같이 2 탄젠트 2분의 알파는 동일합니다. 근데 원추 테이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자, 그래서 요거 얼마나 변했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요 높이 얼마나 변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 눈금을 봐요. 그럼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A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끌고 가요. 그대로 끌고 가서 여기서도 다이얼 게이지 눈금을 봅니다. 그럼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여기서는 B였어요. 그러면 그 눈금 차이가 곧 뭐야? 그 눈금 차이가 이 높이 변화죠. D-D는 라지 D 스몰 D라는 거. 라지 D 스몰 D라는 거는 결국은 눈금 차이의 2배가 되죠. 그래서 라지 D 스몰 D. 자, 이거는 결국은 A에서 B를 뺀 거에 2배만큼이 요 위에도 하나 밑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2배만큼이 결국은 높이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 했으면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테이퍼량은 x분의 1은 2 탄젠트 2분의 알파고 그게 L분의 D 마이너스 스몰 D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L분의 A에서 B 값의 차이를 2배만큼 곱한 걸로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퍼량은 계산하는 문제가 다 많이 나올 텐데 계산하는 문제는 다 이식, 원뿔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시거나 원추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각도를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각도 구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알파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테이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에서 다음 그림에서 테이퍼를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로 했습니다. 원뿔 테이퍼네요. 원뿔 테이퍼 혹은 원추 테이퍼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뭐 쭉 보면 아시겠죠? 맞지 않는 식 이 일로 넘어가면은 얘가 되네요. 저 탄젠트 2분의 알파죠? 알파 아니죠? 4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 각이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테이퍼 각이 30도 30분이에요. 자, 이거는 계산기에서 30도 30분을 써주셔도 되고요. 30도 30분이면 60분이 1도잖아. 그럼 30분이면 30.5도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30.5도를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테이퍼량이라는 거는 2 탄젠트 2분의 알파니까 2 곱하기 탄젠트 여러분들 계산기에 두둥기시면 돼요. 2분의 30.5도 이거를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모 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모 분의 1인데 잠시만요. 이거를요. 계산기를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요. 제가 잠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자, 2 곱하기 탄젠트 15, 30.5니까 15.25도. 예, 이거 계산 결과가 0.545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됐잖아요. 자, 0.0545는 다시 쓰면은 0.545 분의 1 분의 1입니다. 예. 그러면 0.545 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0.545 1.835네요. 1.835 분의 1이에요. 예, 434835. 예,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십니다. 이런 형태로 변경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5번 게이지 블럭과 마찬가지로 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홀더가 필요 없으면 광학적인 각도가 병행해서 게이지면을 반사면으로서 쓰는 각도 측정에 사용 각도 게이지죠. MPL식 각도 측정기, MPL식 게이지 블럭, 각도 게이지 블럭. 각도 측정기라는 용어보다는 각도 게이지 블럭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6번에 A에서 B까지 210mm 이동시켜요. 예, 210mm, L이 210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210mm L입니다. 그랬었더니 테이퍼 값이 30분의 1이 났다. 다이얼 게이지 눈금차 다이얼 게이지 눈금차 즉 A-B 값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자, 게이지 블록 테이퍼량 이거는 2 탄젠트 2분의 알파 이퀄 LD 마이너스 스몰 d 이퀄 L분의 2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L분의 2 곱하기 A-B, A-B, L, 잠시만요. 예, 그래서 L분의 2 곱하기 A-B 이퀄 테이퍼량이니까 30분의 1. L 값이 210mm라고 했나요? 다 있으면 210mm 분의 2 곱하기 A-B 이퀄 30분의 1. 자, 지워지죠? 30 지워지면 7 남네요. 그러면 A-B 값은 예, 2분의 7, 3.5, 3.5mm. 3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각도정규에서 23도를 12등분한 것. 아까 각도정규에서 예, 23도를 12등분한 거는 5분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5분 1번입니다. 8번 문제에서요. 테이퍼 각이 60도의 경우에 테이퍼량은 얼마냐라고 불렀어요. 예, 테이퍼량 x분의 1은 2 탄젠트 2분의 알파 다 했으면 2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알파는 60도. 탄젠트 30도네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래서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2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과제예요. 7주차 과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늘 하시던 대로 답만 그 답안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답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언젠가요? 다음 주 수요일 4일이네요. 11월 4일 자정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제는 꼭 제출을 해 주세요. 안 내면은 그러면은 지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아니면 조퇴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도 쌓이면 결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제 꼭 제출을 해주도록 하세요. 뭐 시간 내에 영상 보셨으니까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오셨겠죠. 자, 어쨌든 7주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